안녕하세요. 시그널룸입니다. 2026년 1월 17일 토요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1, 서울 택지 유보, 공급 절벽 현실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지을 땅이 정말 없습니다. 금싸라기 땅마저 유보되면서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초국립외교원 부지 등 핵심 후보지들이 모두 유보 상태입니다. 왜 유보되는 걸까요?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시설을 짓느냐, 주택을 짓느냐를 놓고 의견이 갈립니다. 서초국립외교원은 이전 장소를 어디로 할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교통 혼잡과 학교 부족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서 신규 개발을 반대합니다. 행정 절차도 복잡합니다. 도시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각 단계마다 몇 달씩 걸립니다. 빨라야 몇 년이 소요됩니다. 결국 서울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3만 가구도 안 됩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절벽이 최소 2027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 착공한다 해도 완공까지 4~5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공급 부족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계획만 발표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시장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이해관계 조정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실제 공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뉴스 2, 수도권 1분기 분양 집중 3만 6천 가구. 두 번째 뉴스입니다. 수도권 1분기 분양이 3만 6천 가구로 올해 전체 물량의 3분의 1이 집중됩니다. 부동산 L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이 3만 6천 가구입니다. 올해 전체 수도권 분양 물량이 대략 10만 가구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중 3분의 1이 1분기에 몰리는 겁니다. 내주에만 전국에서 3,200여 가구가 분양됩니다. 서울, 연희동 드파인 연희를 비롯해 경기, 인천, 지방 곳곳에서 분양이 쏟아집니다. 왜 1분기에 집중되는 걸까요? 건설사들이 연초에 분양을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실적을 확보하려면 연초에 분양해야 합니다. 분양 후 공사 진행, 중도금 회수 등을 고려하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청약자들에게는 기회이자 부담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단지가 나오니 선택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두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니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로또 청약도 많습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단지들이 있어서 당첨되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청약은 위험합니다. 당첨 후 자금 부족으로 포기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실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 명확히 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뉴스 3, 건설사 선별, 수주 전환, 수익성 우선. 세 번째 뉴스입니다. 건설사들이 불황 장기화에 선별 수주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외형보다 수익성을 우선합니다. 과거 건설사들은 수주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사를 따내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익이 나는 공사만 선별적으로 수주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건설 경기가 장기 불황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분양가는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공사를 많이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준공된 공사의 절반 가까이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조사 결과 40% 이상이 손해를 봤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들은 어떤 공사를 선호할까요? 수익성이 확실한 프로젝트입니다. 분양가 규제가 없거나 약한 지역, 프리미엄이 높은 단지, 공사비 부담이 적은 소규모 사업 등을 선호합니다. 반대로 꺼리는 공사도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나 대규모 재건축은 수익성이 낮아서 기피합니다. 지방 미분양 우려 지역도 피합니다. 이는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건설사들이 공사를 선별적으로 수주하면 전체 공급 물량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외쳐도 민간 건설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뉴스 4. 청량리 전농 8구역 심의 통과, 9천 가구 완성. 네 번째 뉴스입니다. 청량리역 마지막 퍼즐인 전농 8구역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청량리 대규모 개발의 완성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농 8구역은 청량리역 인근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9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청량리역 일대 재개발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겁니다. 청량리역 일대는 서울 동부권의 핵심 교통 허브입니다. 경춘선, 중앙선, 1호선, 분당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GTX-C 노선도 예정돼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입니다. 전농 8구역 개발이 완료되면 청량리 일대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낡은 저층주택가가 현대식 아파트 단지로 변합니다. 상업시설과 오피스도 함께 들어섭니다. 다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심의를 통과했다고 바로 착공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 철거,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빨라도 4, 5년은 걸릴 전망입니다. 청량리 일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당장 개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 동부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오늘의 핵심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중요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